첫 번째로 계묘년에 살이 되는 분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잠시 접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계묘년에 살이 되는 분들은 이사 이동이라든지 직장의 변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 계묘년에 살이 되는 분들은 특히 계묘년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하는 해운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사슬 세복도령입니다. 오늘은 2023년 계묘년에 묶는 삼재, 눌삼재인 신, 자, 진, 즉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 해당되는 분들 신년 운세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삼재의 의미는 사람에게 닥치는 재해로 화재, 수재, 풍재의 세 가지 재앙을 뜻하는데요. 12지, 즉 띠에 따라서 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원숭이띠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 살펴보자면 전체적인 운으로는 반길, 반흉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2022년도 이민년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민년의 원숭이띠는 삼재가 들어오면서 금전에는 실물수가 따르게 되고 자리에는 이동 변동수가 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해운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한 여파가 계묘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힘들게 되면 무언가 기댈 곳을 찾게 되죠.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등 무언가에 계속 의지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급함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또 이때에 드는 조급한 마음이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라든지 또 다른 무언가의 계획의 실천으로 실패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마음만 앞서고 준비된 계획 없이 행해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묘년에 원숭이띠 분들은 상반기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투자라든지 새로운 도전은 조금 철저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떠한 성과의 기대보다는 하반기의 반등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둘러서 될 일이 있고 또 돌아가서 더 잘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떨까요? 하반기에 들어서면 그래도 전반적인 운의 상승이 보여집니다. 없던 귀인수도 보여지고 또 금전운도 서서히 회복되게 됩니다. 상반기에 침체되었던 기운들이 하반기에 들어서서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의 적기로 보여집니다. 생각지도 않던 귀인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귀인의 도움으로 막혀 있었던 금전이 회전하며 마치 겨우내 얼어있던 땅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봄의 아지랑이처럼 새로운 시작의 알림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계묘년을 맞아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운세는 반길, 반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무조건 처음부터 두 손 두 발 놓고 기다리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원숭이띠 분들의 전체적인 운세이지 개개인의 운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안 좋다고 하여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를 또 대비해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심사숙고하시고 주변을 좀 더 다지는 그래서 더욱 견고하게 내실을 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계묘년의 원숭이띠 전체적인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나이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묘년에 20살이 되는 갑신생 분들은 대체적으로 호기심도 많고 도전정신이 강하며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잠시 접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칫 본인 생각과 다른 결과로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묘년에 32살이 되는 임신생 분들은 약간 자리의 변동수가 보이며 조심스럽게 이사 이동이라든지 직장의 변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닌 본인의 소신에 의한 결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묘년에 44살이 되는 경신생 분들은
특히 개묘년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하는 해운년으로 보입니다. 금전이면 금전, 건강, 인간, 사고 등 전반적인 수가 별반 좋지 않으니 연초에 삼재풀이라든지 홍수막이라든지 분명히 꼭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개묘년에 쉬운 6살이 되는 무신생분들은 개묘년보다 다음 해인 갑진년에 큰 운이 들어오므로 투자도 사업도 또 문서도 개묘년에 시작하는 것보다 갑진년으로 미루었다가 대운과 함께 시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분명 너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 개묘년에 68살이 되는 병신생분들은 건강수가 안 좋으니 처음부터 챙겨야 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런 말 아시죠? 건강부터 챙기셔야 재물도 사람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묘년의 원숭이띠 분들의 전체적인 운세를 살펴보았고요. 각자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서 앞으로의 일들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옛말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인데요. 길한 일이 있으면 흉한 일도 있고 재앙이 있으면 복도 오듯이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여서 두 손 두 발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 모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재앙은 물리고 복은 잘 받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지향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용사슬 세복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